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시사칼럼을 방송하는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상임대표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의 날인 어버이날입니다. 저희 정도 나이는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이 아들이 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남겨줘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온전히 물러주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더욱더 힘내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남은 생을 바쳐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천 화재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철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은 어느 것이 이낙연의 본 모습인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애국 국민들의 많은 구독과 예청을 부탁드립니다. 자기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에게 품격을 갖춘 총리로서 각인되어 온 이낙연 총리가 대형 화재 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는 경기 이천 화재 참사 분향소에서 한 은행들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 참석한 도중에 지인으로부터 많은 휴대폰 문자 내용이 알려져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인이 보낸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리님께서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시게 되면 잘못을 시인하게 되시는 것이며, 둘째는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 가는 모양새이고, 셋째는 이미 입장문을 발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방문 시 유족들의 격한 반응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천에 다시 가시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의 지인의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의 내용은 이낙연 전 총리가 회의 도중에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는 도중에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이 전 총리가 누군가에게 이천을 다시 방문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묻자 그 지인이 이낙연 전 총리의 이천 재방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총리의 측근으로 추정됩니다. 이 전 총리는 간담회 참석 직전에 입장을 묻자 지금 좀 바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마치고 이 전 총리는 유가족을 다시 만나러 방문할 예정이냐라는 질문에 나중에 생각하겠다며 분명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어 그는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한다며 그러한 유가족의 아픔에 제 아픈 마음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것을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수양 부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5일 이천 화재 참사 합동 분향소에 조문을 갖다가 격앙된 유가족들에게 쫓기듯이 물러나왔고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유가족들에게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 일부 유가족들이 대안을 가지고 와라, 유가족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거냐라고 항의를 했고, 장난치러 왔겠느냐 하면서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조문객 신분으로 왔다고 격앙된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일부 유가족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못하는 짓이냐라고 항의를 하자 제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고, 유가족이 그러려면 가라고 하자 그럼 가겠습니다 라면서 10분 만에 분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유가족들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이런 시일 내에 협의가 잘 되도록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 이낙연 전 총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국민들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이성만 있고 눈물이 없는 정치라면서 거세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또 너무 맞는 말을 너무 논리적으로 틀린 말 없이 하셨다 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이신 분이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유가족과 나눈 대화라니 등골이 오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생당 정우식 대변인도 유가족에 대한 이낙연 전 총리의 태도에 대해 마치 국무총리 시절 야당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촌철살인의 논리적인 답변으로 느껴진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낙연 당선자의 알맹이 없는 조문은 유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민들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시중에서는 여당이 압승을 하자 너무도 거만해졌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답변을 했겠느냐, 세월호 사고 때 당시 집권당이던 미래통합당도 우리가 배를 뒤집어 놓았느냐 라고 답변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말들까지 하면서 이번 이낙연 전 총리의 답변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이 전 총리의 두 얼굴과 언행을 봅니다. 오랜 기자 생활에서 배인 논리 정연한 언변과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얼굴로 미소까지 머금으며 상대방을 압도하던 것이 이낙연 전 총리 본연의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왔고, 문 정권의 초대 총리로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며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도 정치 1번지 총리에서 큰 편차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되어 미래를 활짝 열며 대선 1위 주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는 듯이 보였고,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직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천 물류창고 대형 화재로 분향소를 찾았다가 뜻하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얼굴 붉히지 않고 논리적인 답변과 대화로 좌중을 압도하던 이 전 총리는 슬픔으로 격앙된 유가족들의 답변에 너무나 논리적으로 답을 냈고 얼굴까지도 언짢은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는 이낙연 총리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행 앞에서 마치 남의 일인 양 극히 논리적이고 사무적이며 유가족들의 슬픔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는 답변이었고 태도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전 총리가 지니고 있던 본연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이런 속담이 문득 떠오릅니다. 가만히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이 필자만의 기부가 되지 않기를 빌어봅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한 유가족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들에겐 차기 대통령으로서 저가반지 의문부호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영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